네, 오늘은 그 정적분 활용해서 도형의 넓이 구하는 거를 공식 이용해서 한번 빠르게 풀어볼 건데요. 일단 공식을 한번 설명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공식은 정적분 활용해서는 되게 자주 쓰이는 단원이고요. 자주 쓰이는 공식들이고요. 일단은 이 공식들은 그 개념 원리 같은 책이나 아니면 뭐 정석이나 이런 데에 나올 거예요. 처음 나오는 공식이 이거죠. 알파에서 베타까지, 그리고 최고차 한계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를 적분했을 때, 이것도 직접 적분하는 게 책에 다 나오거든요. 적분 한번 해보셔도 되고, 요거를 적분하면 일단 6분의 a의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 우리는 넓이 공식을 쓸 거니까 요게 6분의 a의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에 절대값 붙여 있는 거를 사용할 거예요. 요게 이제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공식들이. 그리고 또 요거 베타 빼기 알파를 구해야 되는데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러면은 그 근각계수의 관계 있죠? 최고차 한계수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것도 근각계수의 관계를 잘 이용하면 그것도 한번 나중에 정리해야겠네요. 근각계수의 관계 중에 서로 빼기 하면은 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그거를 이용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넓이 공식, 이거는 이제 언제 쓰이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2차식이에요. 2차식. 2차식이기 때문에 요거를 적분하면은 이 넓이가 나오는구나 생각하면 가장 기본적인 거는 x축이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그럼 얘는 음의 값이 나오니까 절대값 붙이면 어차피 양수가 되겠죠. 여기에 알파 베타를 구할 수 있고 이거의 넓이를 구하고 싶을 때 이 공식을 쓰면 되고요. 항상 2차만 되면 돼요. 2차식을 적분해야 되면 근에 따라서 적분하게 되면 이 공식을 쓰면 되고요. 또 될 수 있는 게 2차 함수와 1차 함수가 있을 때, 그럼 그때도 둘의 교점을 구해보면 알파 베타라고 나오고 이 부분의 넓이가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2차와 2차를 교점을 구했는데 똑같이 두 근이 나왔어. 그럼 그때의 이 면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2차에 대한 공식, 2차를 적분할 때 공식. 그래서 이걸 외울 때는 2차를 적분하기 때문에 적분하면 차수가 하나 올라가죠. 세제곱 그렇게 외우시면 되고 3 곱하기 2 해서 6이라고 외우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거 알파 베타 돼 있고, 둘 중에 하나가 중근일 때, 그러니까 3차죠. 3차식일 때, 이때의 넓이 공식은 12분의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절대값을 다 씌워도 되는데 어차피 4제곱 양수죠. 그러니까 이 공식은 여기에만 씌울 거예요. 그러니까 3차 적분했으니까 4차 4, 3, 12 분모에다 써주시고요. 그럼 요거는 이제 언제 쓰이냐? x축이 주어져 있고 이렇게 하나가 반대로 그릴 걸 그랬다. 왜냐면 알파가 제곱이니까. 네, 요런 그냥 할게요. 요거 그럼 제곱이 여기 있고 얘는 1차일 거예요. 요런 식이 있거나 아니면 3차와 1차가 만났을 때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던가, 아니면 요것도 가끔 봤는데 3차와 2차도 있더라고요. 3차가 있고 3차 요거 좀 빠르게 증가할 거고 2차는 좀 이렇게 완만하게 증가할 거예요. 2차와 3차식을 했는데 교점이 딱 한 개가 중근, 한 개가 그냥 근, 실근이 나왔어. 그럼 여기 면적 구할 때, 이때는 요 3차를 적분한 이 공식을 써주면 돼요. 그리고 4차도 있거든요. 4차는 둘 다 중근일 때,
근데 요거는 제가 모의고사에서 한 번 봤나? 거의 안 나오니까 요거는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알아두시면 돼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4차 적분했으니까 5차 5, 4, 20 공식이 고순서니까 외우긴 쉽죠. 홀수 홀수기 때문에 절대값을 그냥 전체 씌웠어요. 요건 언제냐면 x축이 있고 4차를 적분했는데 중근이 됐고 요 사이에 면적 구할 때 아니면은 뭐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지나서 여기 면적 구할 때 이건 근데 잘 안 나오니까 일단 이런 게 있구나 알아두시기만 하면 돼요. 자, 그리고 제가 요번에 이제 특례 수학 시험을 풀면서 성균관대 문제에서 한번 나왔었는데 이것도 알아두면은 좀 좋더라고요. 문제 풀 때 이렇게 지나가서 이 점과 이 점의 접선의 방정식을 아유 좀 잘못 그렸다. 접선의 방정식을 구했을 때 여기를 S1이라고 그러고 여기를 S2라고 그러면 S1 대 S2의 B는 항상 2대 1이 됩니다. 여기 이제 언제냐면 여기 그었는데 여기에 알파 값 여기가 베타이고 그럼 이 면적은 바로 구할 수 있죠. 지금 위에 공식에 따라서 그러니까 S1은 그 공식에 따라서 6분의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S2는 이제 어떻게 구하냐? 얘는 2대 1이기 때문에 2로 더 나눠줘서 12분의 A에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 결국에 얘 구하고 그 반으로 나눠주면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여기와 여기 면적 얘 S2 면적은 뭐냐면 둘이 이제 근이 나왔죠. 그 근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직선 방정식을 두 개 만들었을 때 요 사이의 넓이가 이 S1의 절반이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것도 다 공식을 한번 이용해서 쭉 풀어보면 이렇게 반이 나오니까 공식화했겠죠. 그래서 이 공식도 알아두시면 나중에 문제 같은 거 나올 때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공식들을 만약에 이제 다 외웠다. 이제 6분의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12분의 요거 외웠고 얘도 외웠다 하면은 이제 문제들을 한번 어떻게 적용되는지 풀 수 있겠죠. 자, 첫 번째는 이제 2차와 X축 X축이기 때문에 바로 근을 구해버리면 돼요. X로 묶이죠? X로 묶으면 마이너스 X로 묶을까요? 최고차항이 마이너스 1인 거고요. 그러면 X 빼기 A 그러니까 두 근은 0과 A가 알파 베타겠죠. 그럼 이제 공식을 바로 써봅시다. 6분의 최고차항 계수 마이너스 1 절대값 씌울 거니까 어차피 베타 빼기 알파 그러니까 A의 세제곱 어차피 양수 절대값 씌울 거니까 넓이 구하랬으니까 그냥 다 음수 나왔어도 마지막 양수로만 만들어주면 돼요. 얘가 2분의 9다 라고 해서 요러면 이제 적분 안 하고 되게 금방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세제곱 그럼 2 약분시키고요 3일로 곱하면 27이 A의 세제곱 양수를 했으니까 A는 3이 나오겠네요. 네. 공식 쓰면 바로바로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얘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차와 1차가 주어졌을 때 2차 있고 1차가 이렇게 싹 지나갔다고 했어요. 이때 둘러싸인 면적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얘도 공식을 요거 6분의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을 쓰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는 둘이 같다고 놓고 풀어야 되니까 근데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한 게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베타 빼기 알파를 알아두면 좋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최고차항계수 1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b제곱 마이너스 4ac 요거는 짝수에도 그냥 b제곱 마이너스 4ac로 쓰는 게 좋아요. 써야 돼요. 공식 쓸 때는. 그래서 m제곱 플러스 8이에요. 그럼 이제 얘를 넓이 공식을 써봅시다. 그럼 요게 하나가 알파고 얘가 베타면 그 공식을 쓴 게 얘가 된다는 소리예요. 6분의 최고차항 계수 1이죠. 안 써도 되네요. 다음에 루트 m제곱 플러스 8의 세제곱. 자, 그러면은 둘러싸인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그럼 최소값
최소값이 뭐죠? m제곱 플러스 8. m제곱 플러스 8이라는 거는 m이 점점 커지면 얘가 값이 커지니까 값이 커지겠죠. 그럼 최소값 구하려면 m이 0이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결국에는 최소값은 루트 8의 세제곱. 그래서 8 루트 8 나오고요. 네. 그러면 요거 일단 약분하고 3분의 얘 2루트 2니까 8루트 2. 그래서 이게 답이 된다는 겁니다. 얘도 공식을 쓰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고요. 요 다음 것도 공식을 쓰는 게 편하다는 소리예요. 요 문제 이제 뭐다? 2차다. 그러면은 한 개는 아래로 볼록, 한 개는 위로 볼록. 그럼 요거는 이제 최고차항을 조심해야 되는데요. 같다고 놓고 한쪽으로 넘겨서 풀면 2x 제곱이 돼요. 2배 신경 쓰시고요.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n분의 2가 0이 되네요. 네. 그래서 요것도 베타 빼기 알파 요거 써도 되고 얘는 근데 b가 없기 때문에 2로 일단 묶어주시고 마이너스 1 플러스 n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알파 베타를 구해볼까요? 그냥 x제곱은 이거 n분의 n이니까 n분의 n 플러스 1이네요. 자, 그래서 x는 뿔마 루트 n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럼 결국에는 베타 빼기 알파는 뭐다? n분의 n 플러스 1의 2배가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둘러싸인 부분의 도형의 넓이를 구하면 SN은 얘도 똑같이 6분의 최고차항 계수가 2죠. 2에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요거 세제곱하면은 일단은 숫자는 8 되고요. 그리고 요거 루트 n의 n 플러스 1의 세제곱. 넓이를 할 때 이 무한대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됐죠, 문제에서. 그러면 얘도 어차피 SN을 무한대로 보내랬어요. N을 무한대로 보내랬으니까 요거 무한대로 보내면 뭐죠? 어차피 N분의 N, 요 최고차항이니까 1의 세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극한을 보낸 거는 6분의 2 곱하기 8만 남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약분하면 3분의 8. 네, 이렇게 하면은 그 문제를 더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거죠. 요런 것들은 지금 어디서 발췌했냐면 교과서 문제들을 발췌했거든요. 요거 앞에 게 아마 천재교육고고 요 문제들이 두산도가있나 아무튼 미적분원 문제들이에요. 교과서에 자주 출제되는. 자, 그 다음에 것도 한번 보시면 4번도 마찬가지로 2차와 1차가 있죠. 근데 2등분 한다고 했어요. m이 2등분. 이거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2등분 했대요. 그럼 여기를 s라고 하면 이 전체는 2s가 되는 거죠. 자, 그럼 2s부터 구해볼까요? 2s 최고차항 마이너스 x로 바꾸면 x 빼기 2 0과 2까지 넓이 공식 쓰면 돼요. 6분의 최고차항이 마이너스 1이니까 안 써도 되고 2의 세제곱 그럼 6분의 8 그래서 3분의 4가 되겠네요. 3분의 4 그럼 여기 면적 S를 구해보면 S는 3분의 2가 돼야 되네요. 면적이. 자, 그러면 이거는 얘랑 같다고 놓고 식을 세우면 되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와 mx가 같다고 놓고 풉니다. 그러면 그냥 양수가 편하니까 x제곱 더하기 m 빼기 2의 x가 0이 되네요. 자, 그러면 얘도 x로 묶어보면 x에 x 플러스 m 빼기 2는 0 x값이 0 또는 2-m이 근이 되네요. 여기가 2-m이라는 소리죠. 여기. 자, 그럼 이 면적 구하면 얘도 공식 쓰면 되네요. 3분의 2가 6분의 최고차항 계수 어차피 1이든 마이너스 1일 건데 필요가 없고요. 2m-m의 세제곱.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3, 2, 6. 그래서 요거를 넘기면 4가 되고요. 2 빼기 m의 세제곱. 요거는 거의 이렇게 풀라고 낸 문제예요. 공식에 관련된 문제. 그래서 2 빼기 m은 세제곱 근사. 요 답이 좀 특이한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답은 m은 2 빼기 세제곱 근사. 그래서 요 문제도 괜찮은 문제죠. m이 2 빼기 세제곱근의 4가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게 다 공식으로 이용하면 원래 되게 오래 걸리는 문제인데도 금방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제가 일부러 이제 역함수도 갖고 왔어요. 역함수일 때도 요거를 적용하면 괜찮다는 거죠. 요건 이제 3차 공식 이용하기 위해서 갖고 왔고요. 3차는 뭐 역함수 구해도 요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자, 그럼 그거의 역함수는 반대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런 그래프와는 조금 다를 텐데, 역함수는 왜냐면 1대1 대응이어야 하니까. 그래서 그냥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린 거예요. 그래서 먼저 얘는 역함수를 구하면은 안 되죠. 그 y 쓰고 구하면 못 구하거든요. 세제곱이어서. 뭐 인수분해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일단 대략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3차가 하나 있죠. 거기에 얘는 뭔가요? 역함수기 때문에 y는 x랑 그 근을 갖는 식이에요. 교점을 갖는. 그래서 근을 갖는 식의 공식을 이용해서 이쪽을 하나 구합니다. s를. 그런데 역함수랑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겠으니까 반대도 똑같이 s겠죠. 결국에 그냥 이 함수와 fx와 y는 x의 교점을 구해서 공식을 쓴 다음에 그거에 곱하기 2를 하면은 그게 답이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교점을 먼저 구해보면 x세제곱 빼기 x제곱 플러스 x는 x. 그래서 요거 x 지워지고요. 그럼 x세제곱 빼기 x제곱만 나오니까 x제곱으로 묶으면 x 빼기. 얘도 그런 식으로 나오죠. x 0이 중근이고 1이 하나의 실근이고. 그럼 얘 공식은 아까 뭐였죠? 12분의였죠? 12분의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적분했으니까 4제곱. 그리고 4, 3, 12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는 12분의 최고치 한계수 1이죠? 1이고 1 빼기 0 얘도 1이죠? 네. 그래서 요거는 12분의 1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면적이 12분의 1이라는 소리예요. 그거에 곱하기 2. 그래서 결국 답은 6분의 1. 그래서 이렇게 역함수가 되어 있어도 공식을 활용하면 금방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6번. 6번도 공식 써서 풀라는 문제예요. 이거 그냥 식으로 직접 풀면 시간 엄청 오래 걸리는데 여기 그 특례 시험도 시간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x제곱 빼기 4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gx는 mx라고 써 있고요. 그래서 여기 전체 면적을 sm이라고 한대요. 삼각형. 그럼 이거 교점 구하고 점 3개 구해가지고 이거 직선의 방정식 구해서 점 3개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푸냐? 요게 아까 뭐였냐면 6분의 a의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 절대값 씌운 거랬어요. 요 부분의 면적. 그럼 이제 요 밑에 거 남은 부분 면적은 그거의 2분의 1이랬죠. 12분의 a의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 자, 그러면 요거 구하고 반으로 나눈 다음에 둘이 더하면 되겠네요. 아니면 뭐 2분의 3을 곱해주던가. 자, 그러면 이제 SM을 구해봅시다. 먼저 요 2차 함수와 1차 함수의 둘러싸인 면적을 먼저 구해볼게요. 그럼 S는, 자, 그럼 이것도 넘어가서요. x제곱 빼기 mx 빼기 4가 0이 되는 식이네요. 그럼 요것도 아까 그 근각계수의 관계도 이걸 알아둬야 공식이 좀 더 매끄러워진다는 걸 알 수 있죠. b제곱 마이너스 4ac 16되죠. 자, 그래서 공식 써보면 6분의 최고차항 1이고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게 s네요. 그럼 얘는 아까 2분의 s, 얘는 s니까 두 개 더하면 2분의 3s가 결국에는 sm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2분의 3을 곱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2분의 3 곱하면 약분하니까 4분의 m제곱 플러스 16의 전체 세제곱, 이게 SM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SM이 최소일 때, 최소 아까 근각계수와의 관계를 써보니까 m은 역시나 m제곱이 완전제곱식이기 때문에 m은 0일 때가 최소겠죠. m이. 그래서 m이 0일 때에 SM을 구하면 됩니다. m이 0일 때 0 대입하면 4의 루트 16이니까 4죠. 4의 세제곱. 자, 그러면 4의 세제곱을 이렇게 약분하면 4의 제곱이 되네요. 그래서 계산하면 16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공식들을 일부러 쓰게끔 문제들을 따왔거든요. 이거는 블로그에 나중에 올릴 테니까 혹시 문제 연습해 보시려면 이 문제로 한번 연습해 보시고, 그 뭐 나중에 문제집이 집에 하나씩 있으시면 그걸로 한번 이런 공식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된다면, 이런 넓이에 관련된 단어, 그 정적분에 활용해서 넓이에 관련된 문제들은 쉽게 금방 시간 절약하면서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계속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언제 이걸 써야 되지? 이 공식은 언제 써야 되지? 이렇게 되거든요. 공식을 알고 있음에도 정적분을 직접 해봐야 되고 막 이러면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니까, 이런 관련된 문제들을 여러 개 풀어본다면 네, 여기서는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가 있겠죠.